내용 많이 나오고 막 이렇게 지적됐는데요. 오히려 구글이라든가 네이버라든가 이런 데 자료들은 학생들한테는 상당히 친근하고 그래서 학생들한테는 도움이 좀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심각한 사실 오류 문제 외에 교학사 교과서는 친일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을미사변은 1895년 일본 자객들이 경복궁에 잠입해 명성황후를 칼로 난자해 살해한 사건입니다. 교학사 교과서는 을미사변을 설명하며 명성황후를 살해한 자객의 회고록을 실었습니다. 한국의 정치가 중 그 지모와 수완에서 민비보다 나은 자가 없었으니 민비는 실로 당대 최고의 준거리였다. 이 점에 착안하여 근본적으로 화근을 제거하고자 도모한 것이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일본인 자객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추악한 국제 범죄자 범죄에 관여한 일본인이 남긴 자기 변명의 글을 사료로 쓰고 있다는 점 자체가 일단 문제이고, 일본이 이렇게까지 과격한 방법을 쓸 수밖에 없었을까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일본의 입장에서 자기들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나라 교과서, 고등학교 1학년들이 배우는 한국사 교과서라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거죠. 이명희 교수는 상대의 입장에서 당시 상황을 생각하는 것도 역사 이해의 방법이라고 주장합니다. 그 측면을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불쾌할 수가 있죠. 저는 그게 이해가 됩니다. 적국의 입장에서 우리 문제를 바라보면 그 사람들이 적국이 행한 일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적국의 시각에서도 검토하는,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소위 이 역사를 보는 안목도 넓히고, 친일파에 대한 객관적이지 못한 서술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친일파로 거론되는 인물은 본문 서술에서 거론되는 인물은 이광수 한 명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제가 그런 얘기했는데 불쌍한 이광수 독박 썼다고. 친일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익명성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최남선은 공과 과가 모두 있는데 공과 과를 논한다면 어느 쪽이 클까? 우리나라의 상훈법에 비추어 포상한다면 어떤 상을 수여하면 적절할까? 친일파한테 분장 주자는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이게 어떻게 대한민국 교과서에 이런 내용이 실릴 수가 있습니까? 최남선은 반민규명위원회에서 결정된 중대한 반민규명위원회에서 중대한 친일 반민적 행위를 한 자로 이미 결정이 돼서 대한민국 관보에 실려 있습니다. 이명희 교수는 친일 논란에 대해선 기존 교과서의 한계를 극복하는 서술이라고 강변합니다. 일본을 내쫓고 독립을 달성하면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걸로 생각을 하고 독립운동만을 강조하는 흐름도 있지만은 그것으로는 한 국가 민족 역사의 반 정도밖에 저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교학사 교과서가 검정에 통과하자 일본 언론은 식민지 시대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교과서가 나왔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 교환론이구나. 그래서 비판하는 사람은 비판하죠. 다만 그거는 사실이니까 그런 점에서는 교과서 그것도 뭐 균형 있게, 물론 어두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이만큼 대한민국 발전했다는 사실 알면은 이게 오히려 플러스가 있었던 거다. 그런 균형 문제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국내 역사학계는 친일 사관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새로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탄갈등이 아니에요. 1945년 이전에 세계를 지배했던 여러 제국주의 국가 가운데서 통치의 목표 지점에서 상대편 민족의 민족성을 말살하겠다라는 논리를 통치의 목표로 세운 나라는 유일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것이 바로 동화정책이에요. 37년 이후에 그 동화라는 말이 황민화 내지는 황국신민화라는 말로 나타납니다. 일본인의 입장에서 황국신민화라는 말로 우리를 지배를 했지만 한국인의 입장에서 그거는 민족 말살이에요, 본질이. 세계에서 이런 유례가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동의하라는 겁니까? 이걸 어떻게